자,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디펜스 뉴스 팬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방송, 나라를 살리는 방송, 세상을 살리는 방송, 영혼을 깨우는 방송, 글로벌 디펜스 뉴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제주 4.3 사건의 진실을 다룬 영화 탐나의 봄이 드디어 개봉을 했습니다. 지난 9월 1일 목요일 오후 2시에 서울 충무로에 있는 대한극장에서 시사회를 했고요. 지금 개봉을 하는데 이게 지금 초대박이 터졌습니다. 1948년 5월 10일 자유총선거를 막으라고 소련, 북한, 남로당으로 이어지는 이 비밀지령, 이 첩보가 쫙 내려옵니다. 이 첩보전이죠. 그래가지고 1943년 4월 3일 새벽 2시에 제주 새별오름이라는 그 능선이 있는데 야트막한 산이 있습니다. 거기에 봉화가 오르고, 봉화 횃불이죠, 횃불. 봉화가 오르고 전 지역에서 그 좌익 세력들이 방화, 살인, 방화, 약탈, 부녀자 겁탈 등등등 그런 폭동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오늘 뭐 그런 이야기들을 쭉 해볼 건데요. 저희가 현장에 가서 영화를 보시고 나오시는 분들 인터뷰도 했고요. 그 오늘 요 이제 마지막 부분에는 영화 그 예고편도 저희가 같이 좀 넣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고, 이 영상은 글로벌 디펜스 뉴스와 성상훈의 국내외 정세 분석 양쪽에다가 저희가 영상을 올려드릴 테니까 양쪽 다 가셔가지고 좋아요, 구독 신청, 알람 등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하단에 제목을 클릭하시면 그 후원하실 수 있는 코너가 있습니다. 저희가 맨날 이런 방송하니까 쫓아다니면서 신고해가지고 유튜브 광고를 100% 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후원으로 이 방송이 진행이 됩니다. 참 역사 바로 세우는 게 참 독립운동 하는 것만큼이나 눈물이 납니다. 내가 지금 어느 나라에 살고 있는지, 일제시대 때 살고 있는 건 아닌지, 그런 참 비참한 생각이 많이 듭니다. 역사의 진실을 세우려고, 바로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 사비 다 털고 빚내고 참 빚쟁이 되고 치욕을 당하고 경찰서에 끌려가고 중국인 사자 명예훼손, 누군지도 모르는 중국인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끌려가서 경찰서 유치장에 30시간 넘게 처박혀 있고 구속영장 치고 참 별의별 참 진짜 X 같은 일을 많이 당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자, 그래서 그래도 우리가 역사를 바로 세워야 됩니다. 역사를 잃어버리면요, 그러면 우리가 짐승이 됩니다. 나라 팔아먹고 부모 팔아먹는 짐승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다시 역사 공부 한번 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번 시간에 누가 나오셨냐면요, 코리아 인사이드 아웃 현실편, 역사편 두 권의 책을 펴내신 우리 강휘중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제가 잠깐 양력을 소개시켜드리면, 광주 용봉초등학교 졸업하셨고요, 전남대 4대 부속중학교 졸업, 광주과학고등학교 졸업, 아유 엘리트셨네. 교토대학교 응용생명과학과 학사,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 석사, 대전대학교 한의학 박사, 한방내과 전문의, 대한민국 육군 특수전 사령부 군의관 특전사셨네. 그리고 대전대학교 서울한방병원 임상교수, 21대 국회의원 선거 기독자유통일당 후보, 광주광역시 북구울에 나가셨고요. 현재는 리박스쿨의 역사교실 강사, 현재는 또 자유수호 포럼 청년위원장, 또 대한역사문화원 사무총장을 역임하고 계십니다. 자, 강휘중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박사님. 예, 안녕하십니까. 초대 감사드립니다. 예, 지금 제 영화가 9월 한 달간 매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그리고 매주 토요일 오후 5시 서울 종로 3가에 있는 허리우드 클래식 극장에서 열리는데 02-367-4232에서 4233번입니다. 55세 이상은 2,000원이고 학생은 5,000원이니까 신분 좀 갖고 가시면 되는데, 박사님, 이 영화가 어떤 내용입니까? 예, 저도 이 영화 어제 가서 허리우드 극장에서 많은 분들이 오신 것을 확인했는데요. 저 개인적으로도 제주도에 이제 한 10차례 정도 내려가가지고 직접 탐방을 하고 이 제주 4.3 당시에 희생자 그리고 유족들 이렇게 좀 만나 뵈었습니다. 이 영화는 1948년 4월 3일 날 발발했던 우리 제주 4.3
이 사건에 대해서 아주 객관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고 참여자분들의 직접적인 인터뷰 그리고 그 당시 있었던 이 좌익 남노당들의 이런 학살극을 재현으로 연출함으로써 그들이 저지른 일들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고 있는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꼭 확인하셔야 할 대한민국의 역사를 제대로 전달하고 있는 영화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예. 보니까 여기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오셔가지고 우리 저 권순도 감독님하고 또 이렇게 악수도 하고 있는데 아유 우리 감독님이 맨날 저기 영화 찍는다고 저 꾀죄죄하게 입고 다니시다가 이 양복 입으시니까 야 황교안 총리보다 더 핸섬하고 더 멋있으셨네. 국무총리를 우리 권순도 감독님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영화는요 제주 4.3 사건 재정립 시민연대 전민정 대표가 기획을 했고 제작 대한역사문화원에서 했습니다. 자, 이 당일날 이 시사회 9월 1일 오후 2시 목요일 오후 2시 시사회에 300석인데 거의 꽉 찼습니다. 예. 다 찼고 이제 요거는 사진 찍을 때 뭐 일부 몇 분이 가셨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9월 2일 금요일 날 허리우드 클래식 극장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지금 줄을 서 가지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에도 코리아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책에도 제주 4.3 사건 관련해서 글이 들어 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제주 4.3 사건에 관해서 정부에서도 진상조사 보고서를 편찬을 했습니다. 2003년도 12월에 책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곳이 너무 편향적으로 서술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들에 대해서 제가 좀 바로 알려드려야겠다라는 생각으로 기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역사편과 현실편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제주 4.3 사건에 대해서 김대중 대통령도 예전에 뭐라고 하신 게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재임 당시 1998년도 11월 23일에 CNN과의 인터뷰에서 제주 4.3은 공산당의 폭동으로 일어났지만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이 많으니 진실을 밝혀 누명을 벗겨줘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예, 그런데 왜 우리 김대중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좌익들 민주당 그쪽 사람들은 왜 발끈해가지고 들고 일어나는지 우리 아까 전민정 대표님한테는 협박성 메일이 또 날아왔다 하더라고. 전민정과 역도들 아가리 닥치라. 그냥 입 닫아라 버리라. 찢어버리겠다. 그런 협박성 메일이 또 날아왔다고 하는데 아니 왜 우리 김대중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거에 따라 가지고 영화 만들었는데 왜 그런 협박성 메일을 보내고 지랄 연병을 하는지 참 거시기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김대중 전 대통령도 제주 4.3의 성격을 공산폭동이다라고 그대로 이제 규정을 해주셨죠. 자, 그리고 보통 이제 좌익 사관에 이제 물든 사람들을 보면은 좀 편향적인 그리고 애꾸눈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주장을 합니다. 특히 이 사건이 정말 48년도 4월 3일날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그랬는데 이 좌익 사관에 물든 사람들은 이 사건을 47년도 3월 1일 경찰서에서 있었던 이제 발포 사건으로부터 그 원인을 끌어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주장에 맞게끔 이 사건이 그러면 47년 3월 1일 날 시작된 사건이라고 한다면은 이 사건은 제주 3.1 사건이라고 이렇게 규정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48년 4월 3일 날 이 벌어진 인민유격대의 이 만행 그리고 그 만행에 대한 책임을 경찰에게 떠넘기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국리를 하다가 이 47년 3월 1일 이 발포 사건을 끌어다가 온 것이고요. 자, 인민유격대의 경찰과 우익에 대한 공격, 학살에 대한 이 정당성을 이제 거기로부터 가져온 겁니다. 하지만 이 사건이 일어난 48년 4월 3일이라는 거는 그대로 고수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했기 때문에 이 사건의 이름이 그대로 제주 4.3이라고 되어 있으면서 그들의 주장은 47년도 3월 1일 발포 사건 때 무고한 양민이 다쳤다, 학살됐다 이런 거를 이제 주장하면서 그들의 논리를 전개하고 있는데 이거는 정말 모순된 점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코리아 인사이드 아웃 이 역사편에 보니까 123페이지에 남조선 남로당의 창당, 그리고 제주 4.3 남로당 폭동 반란, 여수 14연대 남로당 반란, 국가보안법 제정, 박은영의 극자 폭동 전환 등, 이게 보니까 1945년 우리 해방 이후부터 건국 때까지 수없이 많은 그런 폭동이라든지 역사적 왜곡, 그런 뭐 그런 것들, 뭐 역사에 대해 가지고 자세하게 썼던데, 이게 책 선전을 어떤 내용입니까? 좀 소개 좀 해주십시오. 예. 일단 대한민국 우리 근현대사를 살펴보게 되면 정말 이 대한민국의 건국이라는 것 자체가 기적과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해방 이후에 46년도 미 군정청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대한민국 한반도에 살고 있었던 78% 이상의 사람들이 공산 사회주의로의 나라를 원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3년간의 끈질긴 투쟁 끝에 48년 8월 15일 자유 대한민국이 이제 건국이 된 것이죠. 자, 그랬는데 이 과정이 순탄치만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좌우익 간의 대립, 그 대립 속에서 정말 피 터지는 투쟁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것이 정말 전격적으로 피를 본 것이 바로 50년 6월 25일에 6.25 남침 전쟁이 되겠죠. 자, 그러니까 그 어떤 흐름이 있는데 그 흐름을 우리가 지금 학교에서도 제대로 가르치고 있지 않고 이 부분을 그냥 의도적으로 삭제를 한 겁니다. 따라서 특히나 이 제주 4.3 사건, 그리고 그 전에 있었던 대구 11폭동, 그리고 대구 11폭동의 원인이 되었던 이 박헌영의 신전술 투쟁. 자, 신전술 투쟁이라는 말도 그 좌익들의 이제 용어 혼란 전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말해서 그냥 폭동 전환 선언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폭동 전환 선언으로 인해서 이 한반도 이남 38도 이남의 지역에서는요, 피 튀기는 이 전투들이 많이 벌어졌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무고한 민간인들이 많이 피해를 봤는데, 그 중에 이 4.3 사건이라는 것이 원인 제공자가 당시는 이제 조선공산당이죠. 그 그룹이 이제 인민위원회로 있었던 이 제주도 지역의 인민위원회에서 이 인민유격대를 결성함으로써 이렇게 피바람이 만 9년 동안 일어나게 됐는데, 이 사건을 기획한 자들이 오히려 지금 피해자로 둔갑되어 있는 게 잘못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해자들이 피해자로 둔갑되어 있고 또 보상도 9천만 원씩 받는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역사가 바로 세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이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투입되었던 그 당시에 이제 조선 경비대 혹은 이제 건국 이후에 대한민국 국군 경찰들이 오히려 국가 폭력으로 인해서 민간인을 학살했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매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분은 그 코리아 인사이드 아웃을 쓰신 그 우리 대한역사문화원의 사무총장님이신데, 그 저펜 인사이드 아웃 요거 여기서 좀 이렇게 아이디어를 좀 차용하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 책을 쓰기로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이 대한민국의 역사를 어떤 식으로 좀 전달하면 좋을까라고 이제 궁리 끝에 우리 이승만 대통령이 41년 6월에 이 일본의 미국을 공격하기를 이제 예언을 한 정말 선지자적인 책이죠. 재팬 인사이드 아웃의 그 제목을 차용을 해서 코리아 인사이드 아웃으로 정하고,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 알려져 있지 않은 사실을 좀 밝히겠다라는 의미로 책의 이름을 정했습니다. 예, 저도 이 영화 만들 때 거의 한 2년에 걸쳐 가지고 한 10여 차례 제주도를 한라산을 다 뒤지고 다녔습니다. 그 공산 그 반란군 대장 그 이덕구가 숨어 있었던 한라산에 한 2시간 올라갔는데, 여기가 아닌가벼. 어디입니까? 이거 아까 거긴 것 같은데 그거 가니까 거기가 아닌가벼. 어디입니까? 글쎄, 여기 잘 모르겠는데 이게 길이 없어. 그래가지고 수풀을 헤치고 그 산을 몇 시간씩 헤매고 해가지고 걔들이 그 이덕구가 숨어서 이렇게 밥해 먹고 하던 거기를 결국은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한 2년 동안 엄청나게 다녔어요. 힘들었는데, 이 책에 보니까 5.18도 나오고 그 일본 제국의 패망과 건국준비위원회, 조선인민공화국 쭉 붙어가지고 한국민주당 창당, 이거 보니까 이게 사실상 역사 교과서라고 해도
우리 자료가 아주 사진도 많고 그 당시에 신문 기사부터 해가지고 아주 이게 꼼꼼하게 잘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자녀분들하고 이렇게 제가 읽으시면은 술술술술 넘어가는데 자녀분들한테 이거 꼭 좀 사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국방부, 기무사, 국정원, 경찰 이런 데서 이 우리 직원들 교육시킬 때, 국군 장병들 교육시킬 때 이 책을 꼭 좀 교재로 독후감 쓰라고 해가지고 강제로 읽혔으면 좋겠고, 그리고 제주 4.3 탐라해봄 이 영화도 꼭 좀 정훈 교육 시간에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대한민국의 공무원들, 검사, 판사, 서울법대 나와도 얼마나 수준이 한심하냐면, 대한민국의 헌법의 자유, 언론의 자유, 종교의 자유 이런 게 어떻게 들어가 있고 왜 들어가 있는지 역사적 배경을 전혀 모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나라에 대해 가지고 역사를 모르는데 뭘 지켜야 될지를 모르니까 돈 몇 푼 던져지면 중국 공산당한테 가가지고 굽실굽실거리고, 여기 또 굽실거리고 저기 굽실거리고, 진짜 나라 팔아먹고 자존심 팔아먹고 양심 팔아먹고 부모 팔아먹고,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게 역사를 몰라서 그렇다고 생각이 드는데, 사람이냐 짐승이냐 나누는 기준이 역사를 아느냐 모르냐 그 기준이라 하더라고요.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맞는 말씀이십니다. 우리가 역사를 올바르게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 사건이 우리가 정말 자랑스러운 그런 역사이건, 아니면 숨기고 싶은 우리의 어떤 부끄러운 모습이라고 하든, 그 역사를 바르게 알아야지만이 우리가 잘된 역사는 우리 앞으로 이렇게 또 열심히 그 모습을 따라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겠다라고 또 마음을 먹을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과거에 실패를 하거나 잘못했던 일이 있다면은 우리는 과거에 이랬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고쳐먹음으로써 우리가 더 발전적으로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없었던 사실을 있었다라거나, 아니면 있었던 사실을 없었다라고 이게 숨기는 것, 그 거짓이라고 이제 우리는 표현을 하죠. 자, 그래서 그 거짓의 바탕으로 한 왜곡이나, 왜곡이라는 건 비틀어서 본다라는 것이고요. 날조는 있었던 걸 없다 하고 없었던 걸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본질은 이제 거짓인데,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던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있었다라고 믿게 된다면 그건 바로 허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허상 위에는 우리가 발전을 할 수가 없어요. 무언가를 지어서 튼튼하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과거에 있었던 역사를 있는 그대로 우리가 인지를 하고, 거기서 우리가 많은 것을 배우고 그 바탕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또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역사는 정말 우리의 근본적인 이제 뿌리가 되는 것이고, 그걸 바로 알므로써 우리가 이 현실 세계에서 정말 실상에서 존재를 할 수 있게 되지, 그렇지 않으면 허상에서 헤매이는 존재로서 마치 정신병에 걸린 사람들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의 이 혼란, 이 현실적에 너무나 어떻게 잡아볼 수가 없는 이런 혼란은 바로 대한민국의 역사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있지 못하는 거기에 있다라고 봅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끝으로 이승만의 하와이 30년 영화 시사회가 있습니다. 9월 7일 수요일 오후 2시 국회의원 대회의실 500석이고요. 신분증 가지시면 국민 누구나 선착순으로 오실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저희 영화 만든다고 후원해 주신 분들 많으신데 꼭 좀 와서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이 영화가 11월 달에 하와이 국제영화제에 출품이 됩니다. 출품되고 나서 미국 유일 한인 지상파 채널 KBFD-TV, 미국 전국 위성방송 채널 TAN-TV, 그리고 이제 국내에도 또 상영이 될 건데, 영화 제작에 건국이년 보급회 장소대관의 국민의힘 정경희 의원님이 수고해 주셨고, 원래는 8월 15일 건국절에 맞춰서 국내에서 시사회를 하려고 했는데, 영화극장에서 이승만 대통령 이름 들어가니까 아무도 대관을 안 해줘가지고, 그래서 9월 7일 수요일 오후 2시에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많이 와서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끝으로 저희가 코리아 인사이드 아웃 요거 저희가 짬짬이 우리 대한역사문화원 강휘중 사무총장이
특전사 군의관 출신이네. 야, 이 저기 특전사에서 그 좌익 세력 아니 저 공산주의 저 북한 저 북괴군 때려잡는 그 실력으로 이 책을 좀 틈틈이 좀 홍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한 말씀 하시죠. 네, 오늘 송상훈 대표님 오늘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이 코리아 인사이드 아웃을 통해서 많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우리나라의 이 혼란 그 원인이 바로 이 남노당 정신 계승에 있다라는 것과 진정으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은 우리의 역사를 올바르게 인지하고 그리고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이 사상전 그리고 이 체제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역사를 올바르게 아는 것에서 출발한다라는 제 메시지를 이렇게 좀 잘 전달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저 가랑비라고 이 서적 출판사는 새로 만드신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 제가 책을 출판하는 데 있어서 좀 여러 애로 사항이 있었는데요. 자, 가랑비라는 이제 출판사를 세워서 출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가랑비의 의미는 가랑비에 옷 젖듯이 이렇게 스며드는 그 모습에서 이제 차용을 했고요. 우리가 그 동안에 올바른 역사 교육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리고 언론에서도 제대로 된 이 사실의 바탕을 둔 사건들을 보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렇게 세뇌된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면들을 진실의 가랑비가 이 대한민국을 물들이기를 소망하면서 출판사 이름을 이렇게 지어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가 다음 시간에 뵙고요. 또 짬짬이 또 초청해가지고 책 내용에 대해서 중간중간 또 소개를 받는 뭐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